더불어민주당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박희봉 성남시의회 의원님 함께하십니다. 이군수 성남시의회 의원님 함께하십니다. 성혜련 성남시의회 의원님 함께하십니다.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경만 수정부청장입니다. 주광호 행정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과 각종 동장님들 함께하셨습니다. 상진 성남시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귀한 시간 내셔서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신흥 2동, 신흥 3동, 단대동, 양지동 주민 여러분들 함께하셨습니다. 오늘 아직은 이제 낮에는 좀 더워요, 그렇죠? 밤에하고 새벽에는 창문 열면 좀 시원합니다. 언제 폭염이 있었냐는 것이 아주 참 좋은 계절이 다가오고 있는데 여러분들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남에 제가 12번에 걸쳐서 이렇게 각 동 50개 동을 다 다니면 좋은데 너무 많고 일정을 하기가 어려워서 죄송하게 이렇게 몇 개 동 이렇게 우리 비슷한 연관된 동을 주민들 모시고 시정을 간단히 설명드리고 또 동네의 혈안, 그러니까 우리 새인사회를 하면 너무 많은 분 동에서 참석하시니까 뭐 얘기도 잘 못하세요. 근데 이렇게 좀 가깝게 하면은 우리 집 근처에 뭐가 있는데 도로가 이게 엉망이고 뭐 하여튼 그런 생활 속에 불편한 것도 좋으니까요. 그래서 얼마든지 이따가 설명드리고 나면 좀 말씀해 주시면 우리 담당 우리 국장님들 다 오셨으니까 그 자리에서 바로 해결할 수 있는 걸 하고 또 우리가 검토할 걸 하고 해서 좀 한번 허심탄회하게 우리 동네 일 가지고 의논하는 자리니까 좀 여러 가지 불편해지셨던 거, 이거 너무 사소한 건데 뭐 굳이 이것까지 생각하지 마시고 불편하셨던 거, 생각하셨던 거 다 말씀해 주세요. 오늘요. 아셨죠? 네. 오늘은 제가 먼저 좀 성남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시에서 뭔 일을 하는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근데 제가 이런 게 있어요. 시에서 저도 이제 시장하면서 알았는데 시는 이제 뭘 하잖아요. 그러면 시정 성과라는 게 있잖아요. 뭐 포스코 위례홀딩스 유치했다든가 뭐 과학골 유치했다 어쩌다 뭐 이런 거를 하나도 시 이름으로 거는 거 못 보셨죠? 그게 시는 시장 이름을 안 걸어도 시 이름으로도 시가 뭐 했다는 잘난 척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뭘 못해요. 선거법에. 근데 이제 국회의원이나 우리 도의원님, 시의원님들은, 정치인들은, 저는 이제 정치인이지만 중요한 게 행정직이에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이 규제가 많아요, 제가. 근데 이제 행정은 또 그럴 필요도 있고 있어요, 그렇죠? 시민 세금으로 현수막 뒤 있다고 자기 잘난 척하고 그러면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이제 일면 타당한 것도 있지만 너무 묶어놨어요. 시는 뭘 했더라도 했지 현수막 걸지 말아라. 근데 갖고 계시는 의정보고서는 이제 갖고 계신 게 아닙니다. 누가 갖고 계셨어요? 의정보고서는 거기 실어도 그 사람들이 잘 안 보세요, 사실. 현수막이 최고죠. 이걸 통해서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제가 이제 민선 8기 시장인데요. 제일 처음에 누가 하셨는지 아세요? 민선 1기. 모르세요? 다 잊어버리셨어요? 아니죠. 오성수 시장 아시죠? 그분이 이제 그때
6년인가 5년인가부터 민선 1기가 이제 시작이 돼요. 2기가 김병양 시장이 그쪽 과거에 성남에 80년도 들어와가지고 오래 살았어요. 그리고 주로 이제 중원구 쪽 많이 살았어요. 수정구에는 결혼초에 중앙시장 뒤에 반지하도 살고 있어요. 결혼 아주 신혼초에. 그랬더니 옆집에서 때는 또 그 연기가 가스가 또 밑으로 들어와 창문으로. 진태양난이에요. 문을 열 수도 없고 닫을 수도 없고. 그런 수정구 뒤에 그 중앙시장 뒷골목에도 살았고 우리 성남의 주거환경이 정말 열악한 걸 저도 바닥 생활하면서 그래서 하루빨리 우리 주거환경이 개선되는데 제가 누구보다도 많은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 또는 시 공무원들이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세금을 아껴 쓰고 쓸 때 제대로 쓰는 우리 집안 살림도 뭐 막하다가는 거덜나잖아요. 그렇죠?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뭐 아끼고 또 쓸 거 쓰고 이렇게 잘해야 되겠죠? 그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서 세금을 굳이 아꼈어요. 우리 버스 중공영제 경기도에서 하는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후에 LH하고 소송이 걸렸는데 우리가 1심에서 이겼으니까 아직 최종 확정 판결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1심에서 831억을 우리 시가 승소를 했어요. 그리고 1공단 아시죠? 1공단에 사업시행자가 있었는데 그 시를 상대로 소송해서 손해배상해서 어떻게 해도 수익료는 토해내는 거 없잖아요. 그렇죠? 저도 제가 우리나라가 법하는 사람들이 정치도 말해 여야 간에 전부 법조인들 의사 같은 사람이 대통령은 얼마나 좋겠어요. 치료 위주로 진단하고 치료 고치고 이런 마인드보다 그래서 어쨌든 2심에서 이겼어요. 2심을 또 고은 변호사도 불러다가 여러 명이 한번 토론을 붙였어요. 한 사람 안 믿고 그랬더니 어쨌든 문제점을 찾아내서 2심에서 2심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모란시장 저도 제가 이제 모란시장 장날 되게 추천하는 심하죠. 차하고 기름 들어갔다가 못 받아요. 한번 부딪히면. 그래서 저는 그 사정을 잘 알아서 735년을 가져왔어요. 장난이 아닌 날 살기는 어떻게 해요? 주차장 위에 자기 쓰잖아요. 장난 아닌 5일 주차장이 게 합리적이지 않죠. 그렇죠? 5일 중에 하루 20%를 위해서. 그래서 노란들에게 이렇게 행사하는 분들한테 정영한 우리 지금 부총장이 그 당시에 한번지원을 과장으로 오시면서 그들이 도란을 가져왔는데 옆에 뭐 지금 백대에서 대중을 주차장 하나 끄 걸으면 250억 그걸 8억 얘기를 했으니까 218억이 예산이 절감됐어요. 뭐 그거 필요하세요? 정말 이런 게 아주 재미있는 청소 용역업체가 우리 세계적으로만 우리 청소 용역업체가 선정이 됐어요. 20일 때인데 근데 경쟁이 잘해서 수익이라고 하는 거 경쟁을 했더니 200억 정도가 잘하게 됐습니다. 복종도 하수천장으로 지화해줬죠. 100억이 됐어요. 황룡공원 선물주인데 여기도 인도가 넓어요. 상가 안쪽에 있는데 넓은 걸 인도를 좁히고 이렇게 하니까 주차를 이렇게 라인에 넣어서 할 수 있게 돼서 황룡공원에 지하차장 내는 걸 저는 이제 원래는 125억 정도인데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전화를 드렸어요. 아주 먼저 치니까 그래는 계속 어떻게 하세요? 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리브컴 어워드라고 살기 좋은 도시라는 거예요. 영국 리브컴위원회가 유엔에 관찰하는 건데 그리고 기술 분야가 한 서너 개 있어요. 기술 및 솔루션분에 대한민국 최초로 본선 진출이 돼서 11월에 터키에서 열리는 그 수상식이 있는데 그 본상이라는 건 뭐냐면 금상, 은상, 동상 중에는 타게 돼 있어요. 지금 세계 도시들 평가해서. 근데 금상 타야 되겠죠. 기호하는 거, 성남의 자존심이 있지.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요. 이틀에 걸쳐서 프레젠테이션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바빠 죽겠는데 거기 하면 시차도 생기고 내년 일요일날 제가 가서 그래도 금상을 좀 따오려고 갈 걸로 정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있어요. 환경대상도 받았어요. 대상 2년 연속으로 뭐 여러 가지고요. 그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3년 연속 수상을 했어요. 23, 24, 25. 그리고 전국 기초지자체 단체장에 대한 평가입니다. 우리가 공약을 이만큼 우리가 이행하고 있습니다. 8월 기준으로. 제가 상 받는데도 시간 없어서 못 가요. 가서 좀 손질 잡으면 좋은데 가서 다니기가 너무 어려워요. 기초지자체 전국 시군에서 재정자립도가 성남 1위가 아시죠? 2년 연속 1위인데 규모도 전국 최고예요. 부자 도시예요. 부자 도시가 동네 뒷골목에 뭐 도로가 폐하는데 이것도 안 해주고 뭐 이런 얘기 나오면 이 1위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우리 성남시가 저런 걸 바탕으로 특히 주택가 있죠. 아파트는 그런 데고 괜찮은데 주택가에 원도심에 수도권에 뒷골목 정말 이걸 좀 바꿔야 되잖아요. 언덕길 올라가는데 어르신들 그냥 밑에 내려서 밀고 오시다가 그러면 도로가 무슨 나비집 그냥 등기 안 드시고 너무나 풍나무가 안 맞아요. 그래서 벤치가 많이 나섰죠. 네, 벤치가 쫙 많이 났어요. 그리고 쓰레기통 뒷골목에서 주목에 뭐 40년 살아가지고 알잖아요. 학교 때도 다니다 보면 아유 의원님 이거 좀 치우지 지금 맨날 처음부터 쓰레기 갖다 놔서 냉전해 주겠다고. 그러면 이제 국회의원은 별로 힘이 없어가지고 실제 행동하는 게 아니에요. 동의 얘기를, 구청의 얘기를, 시의원들도 시켜서 시청이 좀 얘기하면 치워주고도 그러면 그렇게 이제 해서 주민들로부터 고맙다고 얘기를 듣고 그러는데 제가 그렇게 하느니 아예 그냥 쓰레기통을 동네에 좀 아파트는 다 분리수거 다 돼요. 주택가는 영, 200호 쓰레기 현재에서 수거를 하루에 2번씩이고 하지만 쓰레기를 보이지 않게 좀 했으면 좋겠다. 쓰레기통을 놨어요. 효과가 있나요? 약간 그 쓰레기 어떤 시민의식이 문제인데 어떤 분들은 쓰레기통이 있다고 좀 집어넣으면 되는데 유럽 같은 데 보면 선진국도 쓰레기통 만드시 이만한 것들이 근데 그거를 사람들이 유심히 보면 지나가다 큰 거 통 열고 저도 자기가 쓰레기 넣고 그렇게들 쓰레기 탁탁 버려요. 그리고 강아지가 또 응가하면 길거리에서 주워서 그 배에 통 넣는 쓰레기통이 따로 있어요. 그걸 탁 넣고 가다가 그런 것들이 개인 고쳐라면 간단한데 그걸 그냥 쓰레기통에 어디다 툭툭 그냥 버리고 그거 잠깐 이렇게 귀찮아서 그런 저는 앞으로 시민들이 아마 개선되리란 봐요. 그런 분이 계시다면 그런 거 무서워서 우리가 쓰레기 행정 이런 것들을 본격적으로 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영원히 계속 그렇게 간 거예요. 뒷골목에 쓰레기 버리고 막 그래서 그런 거가 현재는 부족한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청결관리사를 한 동에 2사람씩 뒀어요. 원도시 소구조인데 그분들이 하루에 2시간 일하는데나 3시간 일하는데 좀 약한 것 같아요. 조금 더 일당을 더 드리더라도 몇 시간 더 해서 좀 충분히 동네에 잘못된 게 버려지고 그리고 하나 개선해서 틀리지 않게 쓰레기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돈이 많으니까 뭐 사람 채용하고 그런 거 필요하면 액기대에 필요한 것에는 정확히 더 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성남도 수정 청소년 수련관 아시죠? 네. 그게 공사가 지금 한 3년째가 하고 있어요. 그죠? 근데 저거가 그냥 단순한 리모델링하고 신축하고 그래가지고 근데 굉장히 좋아져요. 수영장도 완전 우리 시간이 걸려서 내년 봄에 준공이 되고 이제 내년 하반기에 개방이 될 거예요. 그래서 조금 기다려주시면 수정 청소년 수련관이 다시 태어나는 멋진 수련관이 됩니다. 이름을 바꿨어요. 수정 청소년 수련관 그랬는데 이제는 수정 유수센터. 그러니까 청소년만이 아니라 청소년 수련관 청소년이죠. 근데 청소년 청년 재단으로 재단 이름도 바꿨어요. 이게 좀 중앙에서 그렇게 바뀐 게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다 합쳐서 유수라고 하다 젊은이 센터라고 바꿨습니다. 네, 그 다음에 희망대 근린공원 리모델링은 여기 이제 몇 가지는 그대로 하는데 이 랜드마크 높이 탑을 세워서 여기 스카이워크에서 이렇게 가는 해본 좋은데 그걸 확도끼리 보고 공원을 사용하는 게 굉장히 오랫동안 사용을 못해요 주민들이. 그래서 야 이걸 스카이워크라고 굳이 그걸 해서 지금도 스카이워크까지는 아니더라도 박물관 뭐 옆에 이렇게 위로 보면 건물 있잖아요. 약간 하시면 전에 건물 하나 하고 있었죠. 민속공예 전시관. 근데 참 그게 뭐 쓸모도 없고 그냥 아무도 가지도 않아요. 전시 공예 몇 개 있을 때 전시회는 그리고 오늘 싹 바꾸고
건물을 3개로 짓고 이런 잔디 이런 것은 공연을 좀 제대로 예전에 그냥 이렇게 막 했잖아요. 모양을 갖추고 아주 예쁘게 내는데 공사기간이 좀 많이 걸려서 매년 6월에 끝나요. 잠깐만요 지금 그 주차장도 활성화할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많이 좋아지니까 불편을 참으시면 또 좋은 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왼발 아파트를 잘 이용하시나요? 수정구 3개, 중구 3개, 분당구 6구. 그래서 수정구에는 수진공원, 희망대공원, 미래공원. 들어보셨어요? 네. 이제 제가 의사 출신이지만 좀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우리 몸에 이제 뭐 화소산소, 온전한 이게 마이너스 전압을 쓰면 그게 뭐 토지하고 흙하고 바람하고 가면은 이게 뭐 중앙을 돼가지고 몸이 좋아진대요. 전립선도 가끔 가고 요새 또 수도꼭지예요. 철사를 풀이 이걸 연결해가지고 잘 때 또 이렇게 팔찌같이 손에다 끼고 자면은 그런 또 효과가 있대요. 맨날 건들. 제가 의사지만 이래나 우리 딸이 물리학을 하는데 실험실에서 시험 많이 하는데 시험하다 보면 이제 이렇게 막 전기 이런 게 있잖아요. 그게 수도꼭지 진저렇게 해서 팔찌같이 해서 하면은 전기 이렇게 갖고 그게 없어진다고 과학하는 실험실에 한대요. 대학원에서들. 그래서 진짜가 그리고 또 이렇게 집사람도 열심히 했는데 좋대요. 바닷가 모래 백사장 왼발이 걷는 것도 좋대요. 좋대요. 그럼 해보는 거죠. 소리할 거 없어요. 네. 많이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게이트 골장이 있는데 게이트 골장을 다니다 보면 어르신들이 이 지붕이 없는 데가 있어요. 19군데. 씌워달라는 지붕을 좀 눈이 조금 와도 할 수 있는데 폭소로는 뭐 가기가 어려우실 텐데 또 이 보슬 비오는데 못한다 이거죠. 모든 걸 떼한테 저 민원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하면 뭐 굳이 그러냐 돈 많은 동남주에서 그냥 한꺼번에 다 해버리자. 그래서 11군데 그냥 뭐해야 되는 다 최애 끝나야 다 하고 있어요. 동시에. 근데 한 번, 두 번인가 공원에 무슨 시설 면적이 몇 프로 이하 그래서 못하는 데가 있는데 그건 그냥 저는 해라고 해요. 해놓고 뭐 12월이면은 그냥 해놓고 그냥 뭐 나중에 안 되면 좀 거꾸로 다시 하고 그때 뭔가 사람이 먼저지 무슨 쓸데없는 규칙 같은 건 조금 어려도 되나요? 시장이 이렇게 말해도 되나요? 좀 그래요. 그래서 지붕을 다 하죠. 힘들한데 생활공개 아시죠? 여기가 신흥 2동, 신흥 3동, 양지동, 반대동 다 재개발 관련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원래는 순환식 재개발이었죠. 재개발하고 공용 재개발 LH가 시행자가 되고 재개발하는 어디 이주 단위 가서 이제 위에 예전에는 도천동 이제 이사 가시고 일부 들어오시고 뭐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꽉 차가지고 더 이상 LH에서 지키기가 어렵대요. 그래가지고 그 생활고기에 상대원 2동 같은 데는 그러니까 이게 순차적으로 하니까 보통 1단계 어디, 2단계는 10년도 됐죠 언제. 그러니까 주민들이 이제 애라고 그러니까 우리끼리 하자 해서 한 게 상대원 2동이에요. 산성동으로 재개발 그렇게 민영 재개발이죠. 대신 단점은 이사가는 임대 아파트가 없어요. 알아서들 가셔야 돼요. 그게 좀 문제인데 그런데 주민들은 자꾸 원하시고 참기 좀 맞추기 어려워요. 그래서 그걸 생활공개로 교통법에 우리가 내용을 따가지고 이건 주민들이 원하는 걸 정식으로 그냥 민영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정식으로 주민 50% 동의를 받아서 제출을 하고 재개발을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거기에 이후에 들은 도시정비 계획에 드는 수립하는 데들은 이제 10억 정도, 20억, 그 순자가 정확히 보니까 몇십억 단위. 그거는 시에서 해주는 거죠. 시도로. 주민들은 동의만 받아서 내시면 돼요. 아시죠? 구역은 어느 정도 하겠다는 건 있어야 돼요. 이만큼 우리가 하겠다. 또 가로주택 있잖아요. 가로주택. 근데 가로주택도 원래 그 법 취지는 이 조그만 아파트 두세 개 동이 있고 5층짜리 몇 개 있고 그걸 접었자 사업성이 안 나와서 재건축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소규모 가구주택 법이 국회에서 내년 한 10년 전에 통과됐는데 그게 악용돼가지고 이 큰 단지 재개발을 해야 될 큰 동 인구 몇만 세대 몇만 그런 데를 또 가주택이 들어서 가주택 1, 2, 3, 4 쭉 우리 전체를 해보면 줄들어갈 것이고 뭐 그랑메종이라고 끝까지 또 가보세요. 도로가 나와 아파트 안에 널찍 뭔가 이렇게 새로운 동네를 만들 수가 있는데 아파트 집들이 뜬 거 다 철거하고 거기다가 너무 많이 막 법이 있게 돼가지고 좀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다는 걸 아시고 우리가 좀 크게 개발하는 게 사실은 동네가 편해요. 59일간 이렇게 해서 현재 하고 있는 데 아시죠? 수진이 대표이사 상경일사 산성 사람들 9월에 용역착수 도시정비계 어떻게 돈이 없어요? 아시죠? 광주 집사들 광주 인구가 막 늘어요.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큰 수를 좀 늘려고 해요. 그리고 생각이 제 생각에 내가 평수도 좀 따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불을 떠나고 다시 사시는 그런 경우가 제가 만약에 보고 시장법이 기회가 수가 없어요. 개인재산들이죠. 이거는 보시고 3차 보도장 지나서 이번에 두 가지 우리 시가 5가지를 국방부에 건의했어요. 제안을 5가지. 그 중에 2가지가 해결됐어요. 하나는 이제 우리 원도시 우리 기탁들 많은 여기에 해당되는데 이제 요거는 8월 6일날 8월 6일날 하루 6일날 공부했던 내용들이에요. 근데 드디어 이게 반영이 돼가지고 다시 보니까 세뱃수가 막 늘어나겠죠. 늘어나면 주민부담이 아무래도 좀 늘려지겠죠. 그런 게 아니고 저걸로 뭐 100%는 아니에요. 어쨌든 알아냈어요. 그리고 또하나는 요게 해당이 아니고 수리 분담 쪽인데 8주로가 롯데타워 잠실에 세우면서 8주로 바꾼 거 기억나세요? 2.5로 풀었더라고요. 그래서 왜 재벌 특혜님이라고 그랬어요. 바꾸는데 거기서 들어왔다 빠지는 데가 있어요.